여러분들이 검증을 해보세요. 직접 해보세요. 그런 거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답답합니다. 모든 아파트가 다 비슷한 비율로 전세와 월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냐면 짠! 제가 전자칠판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를 비교할 때 명확히 정해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머지 기준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벽산 5단지의 한 아파트를 가져왔는데 이 아파트만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아파트가 다 비슷한 비율로 전세와 월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냐면 벽산 5단지에 동일해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한 아파트를 내가 그걸 들어가서 그 집을 들어가서 살 거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한 아파트 벽산 5단지의 공급 면적 24평 24평짜리를 지금 일단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24평짜리의 전세 가격과 전세가가 이렇게 실거래가로 나오잖아요. 실거래가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각각 다른 가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정할 때는 비교할 때는 평균치 정도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매물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전세가를 한번 볼게요. 전세가 지금 보통 보면은 3억 2억 8,500 3억, 2억 9천, 3억 1천, 2억 6천, 뭐 이 정도 이제 평균가인데, 뭐 3억 4천도 있고 3억 3천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평균치 정도 잡으면 약 3억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3억이 넘는 것들이 있고 3억 밑에 있으니까 3억 정도. 자, 이 아파트는 지금 매물로는 3억 2천이 있는데 사실 일단은 비교할 때는 실거래가 된 걸 기준으로 3억 정도. 좀 더 정확히 하려면 매물, 어차피 여러분이 선택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매물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실거래가가 만약에 3억인데 매물은 3억 2천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은 3억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3억 2천. 그리고 월세도 매물로 나와 있는 싼 거.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한데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실거래가 된 걸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세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동일한 아파트의 월세인데 월세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게 5천에 110만 원이에요. 5천에 110만 원. 그러니까 아까 매물로는 전세가 3억 2천이었습니다. 3억 2천에 5천에 110 월세가. 그리고 실거래가를 보면 3천에 95,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반전세니까 이거는 제외하고요. 이것도 제외하고 5천에 105, 그 다음에 5천에 100, 그 다음에 5,500에 95. 이렇게 본다면 대략 5천에 100 정도, 대략 평균치로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확실하게 비교를 동일한 아파트에 나와 있는 매물이나 실거래가 동일한 기준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했을 땐 평균 가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나와 있는 매물 중에 3억 2천과 5천에 110만 원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까 3억으로 보기로 했죠. 3억. 그 다음에 여기가 5천에 100. 혹시 이것도 모르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5천에 100이 뭐냐? 이걸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5천에 100은 뭐냐면 5천은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5천을 맡겨놓고 나중에 5천은 찾아오는 돈이고 100은 뭐냐? 다달이 내는 찾을 수 없는 날아가는 돈이에요. 100만 원. 다달이 100만 원씩을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어떻게 비교를 하냐? 완전히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얘를 나눌 수가 있어요. 5천에 2억 5천.
자, 이걸 왜 이렇게 만드냐? 보증금을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출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그냥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2억 5천이 대출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져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동등한 조건으로 만들어야 동일하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2억 5천을 대출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다가 전세대출 이자를 곱하면 되는데 지금 전세대출 이자가 사실은 사람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교할 때 뭐냐면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로 곱했을 때 나오는 결과치를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한번 5%로 계산을 해볼게요. 5%. 실제로 전세대출 5%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이자입니다. 전세대출 이자는 보통 주담대 이자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5%로 기준을 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1년치가 1,25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를 월 이자로 나누면 1,250만 원을 12로 나누면 약 104만 원 정도 됩니다. 월세 개념으로 만들면 5% 이자에서는 5천에 104만 원이에요.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5천에 100만 원이죠. 5천에 100만 원이고 얘는 5천에 104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게 유리하냐? 이때는 월세가 유리한 겁니다. 월세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다 알아봤더니 이자율이 5%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치를 보고 104만 원. 얼마 차이가 나느냐? 2년 동안 계산해야 되는 거죠. 2년 동안. 거기다가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은 추가로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면 이제 안 나가는데 월세는 보증보험을 사실 안 들어도 됩니다. 월세는. 전세는 보증보험을 드는 사람은 이제 전세 보증보험료가 추가되겠죠. 그러면은 월세보다 전세가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5%일 때. 자, 그러면 4%로 계산을 해볼게요. 보통 지금 전세 이자율을 보니까 4% 정도더라고요. 4% 정도. 4% 정도로 계산해 보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12로 나누면 83만 원. 83만 원입니다. 83만 원 정도 약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는데 약 83만 원 정도 되는데 자, 전세를 이렇게 이자율로 곱하게 되면 이게 월세랑 동일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억짜리에 전세대출 4%다. 그러면 5천에 83만 원인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비교가 쉽게 되죠. 5천에 100짜리와 5천에 83만 원짜리. 어떤 게 유리하냐? 얘가 유리한 거죠. 그래서 자, 이 결과치로 보면 보통은 전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월세보다 나가는 비용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고 전세를 들어가는 게 여러분이 주거비를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정확히 하셔서 정확히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를 안 해보시고 그냥 뭐 누가 한 얘기나 어떤 전문가가 한 얘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보세요. 직접 해보세요.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 하면은 사실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 찾아가지고 그 아파트의 매물 검색해서 비교해보면 되는 거예요. 딱 30분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하나씩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고 하나씩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접 검증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낫다. 그리고 이런 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게 뭐냐면 이자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여기에서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게 일종의 시장금리거든요.
시장금리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5%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6%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럴 때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시장금리가 5%나 6%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월세가 유리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시장금리가 5%, 지금은 이제 대략 4%잖아요. 만약에 시장금리가 전세대출 이자가 5%, 6%다. 만약에 6%다. 자, 시장금리가 6%가 됐다. 그러면 월세가 5천에 100이 더 싼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싸죠. 그런데 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월세가 변해요. 자, 여러분은 이거를 임대인 입장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임대인은 이걸 놓기 위해서 뭘 하냐면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아요. 이것도 주담대. 자, 대출에서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보통 어떤 게 더 비싸냐? 항상 거의 주담대가 더 비쌉니다. 그러면 자, 전세자금 대출이 6%다. 그러면 주담대는 적어도 7%예요. 7%입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주담대 7%짜리를 받아서 6%로 받는 월세를 받는다. 그럼 뭐예요? 손해 보겠죠. 이 사람은 지금 마이너스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임대인은 전세가 더 잘 나갈까요? 월세가 더 잘 나갈까요? 보통 전세가 더 잘 나갑니다. 그러면은 임차인 구하기도 어려운데 더 싸게 놔. 그럼 금방 나가겠죠. 이런 거는. 나가지만 손해본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놓는 사람들은 뭘 각오하고 놓냐면 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월세를 놔요. 급하지 않은 사람들. 대출 받고 이자 나가잖아요. 근데 급한 사람이 이자, 공실 막 몇 달 이어지면 이자만 막 몇백만 원 나가잖아요. 이자만.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놓는 사람들은 대부분 급한 사람은, 정말 쪼들리는 사람은 월세를 놓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월세를 놓느냐? 여유가 좀 있는 사람. 그러면 여유가 있는 사람이지만 손해보는 건 싫은 거예요. 투자자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시중금리보다 더 높게 월세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생각할 때 뭐가 잘못됐냐면 어느 하나를 고정시켜 놔버린다는 거예요. 비교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막 변해. 이거는 변하는데 얘는 고정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시장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시장은 얘가 변하잖아요. 그럼 얘도 변해요. 얘도 변해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잘 이해하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거의 확정적으로 전세가 유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월세를 놓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상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외인 사람은 한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할 때 확률이 98%인 것과 2%인 것을 여러분은 2%를 전체라고 가정하고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98%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가고 선택을 해서 우연히 2%가 나오면 대박 맞은 거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임대인, 월세 놓는 임대인은 주담대 이자보다 높은 월세를 놔야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전문가들이 하는 실수를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걸 고정시켜놔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게 뭐냐면 자기가 할 얘기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 그런 거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월세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의 대부분은 전세가 월세보다 적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2%, 5% 정도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과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세가 거의 한 95% 정도의 확률로는 전세가
월세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임차인 입장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게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대충 계산해봐도 전세가 유리하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를 여러분들이 월세보다 전세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 영상의 주제가 뭐냐면 이제 일종의 비용 전략이잖아요. 비용 전략 측면에서 주거비는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노숙하지 않는 이상은 주거 비용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주거 비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가지 패턴밖에 없어요. 이거를 벗어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노숙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뭐 캠핑카나 이런 데서 요즘 이제 살짝 유행이 지나가긴 했지만 뭐 캠핑카나 이런 데서 이제 잠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여러분이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여기에 이제 예외적으로 가끔씩 있는 게 반전세예요. 반전세도 똑같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자 비용을 똑같이 이자 비용만 비교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게 유리하냐?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매매로 주거 비용을 해결하는 게 가장 손해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매매는 자, 여기서 변수가 뭐냐면 매매는 올라가면 이제 그 손실을 오르는 시세 차익으로 해서 내 손해 보는 거를 상각을 한다고요. 이 절감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매매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매 가격은 오르지 않냐 이런 전제를 깔고 가기 때문인데 여기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다른 거는 손해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매매가가 떨어지거나 올라간다고 해서 이 임차에서는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근데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매매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거 비용이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손실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매매는 언제 들어가냐? 상승기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상승기 때만 들어가는 거지. 상승기를 제외한 정체기와 하락기에는 매매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게 이때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를 잘 분석을 해야 비용을 여러분들이 아끼고 저축을 많이 해서 자기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매매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걸러야 돼요. 이런 비용 편익 분석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전제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한 10년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 사는 게 얼마나 손해냐면 엄청나게 손해예요. 이만큼이 주거 비용으로 손해예요. 추가적인 플러스 개념. 주거 비용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이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가만히 앉아서 시장을 나는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제 영상 보지 마세요. 제발 제 영상은 보지 마세요. 제 영상은 공부를 통해서 시장을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어느 정도 기대와 확신이 있는 사람만 보시면 돼요. 저는 이런 거 모르는데 뭐 감정 소모하거나 누구 놀리려고 보거나 아니면 시간 때우기용으로 보는 사람들은 제 영상을 안 보셔도 된다. 이거는 제가 문의 책에서도 알려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매매는 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방금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세 중에 일반적으로 전세가 월등히 유리하다. 근데 요즘에 이제 변수가 생긴 게 한 3, 4년 전만 해도 전세에 보증보험을 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를 들어갈 때 사실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세도 계속 보증보험을 들려고 하죠. 보증보험. 그래서 이제 전세도 보증보험 비용을 여기다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근데
제가 어느 정도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보증보험은 한 60% 미만, 뭐 70%까지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60% 정도 미만이다. 이런 때는 전세 보증보험을 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비용을, 쓸데없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전세 보증보험료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만 아껴도 여러분이 기준만 정확하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낄 수 있는 돈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은 무조건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보험료도 불안하니까 드는 거잖아요. 근데 60%면 사실 안전하거든요. 여러분이 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요. 집주인 입장에서 그 60% 미만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안 돌려줘서 만약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해가지고 경매에 집어넣어버리면 집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임대인은 엄청난 손해예요. 이 보험료 이거 안 주고 버티다가 집 날아가면 엄청나게 손해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거를 안 줄 이유가 없어요. 물론 지금 당장 없어서 시간차가 생길 수는 있어요. 시간차가. 그것만. 근데 그 시간차도 내가 임차권 등기하겠다라고 압박만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든 다 줍니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하면 세입자 맞추기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진짜 경매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들어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고 행동하는 것과 모르는 채 행동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그래서 이번에 주거 비용을 어떤 걸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전세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결론을 내고 여러분들은 안전한 전세를 찾아서 편안한 주거 생활을 하면서 돈도 버는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